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제1장 범고래 샴이 가르쳐준 지혜의 두 번째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춰라. 읽어보겠습니다. 한참 동안 머뭇거리던 웨스는 데이브의 눈을 피하면서 말했다. 저는 애탈런트에 살고 있고 산업용 보급품을 만드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플로리다에는 사업 회의를 핑계로 며칠 쉬려고 왔죠. 하지만 호텔에서 동료 매니저들과 함께 있다 보니 다시 돌아가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맞닥뜨리기 싫다는 생각만 자꾸 들더군요. 데이브는 웨스의 말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저는 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웨스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을 계속 이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도우라고 하거나 학교 공부를 더 잘하라고 하는 것조차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절친한 친구에게 불평도 하고 상의도 해봤는데 그 친구가 아주 친절한 제안을 해주더군요. 직장과 집 모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둘의 공통점을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그게 뭐였죠? 데이브가 물었다. 그 친구는 일이 잘 안 될 때마다 항상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라고 묻더군요. 두 사람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제가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효율적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웨스가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죠. 그동안 사실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자포자기 상태에 가깝습니다. 데이브는 웨스의 하소연은 듯한 어투에서 그가 정말로 걱정하고 있다고 느꼈다. 무대 뒤편을 좀 보여드리죠. 데이브는 손가락으로 무대 뒤편을 가리켰다. 그러고 나서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데이브는 문을 지나 몇 미터 떨어져 있는 훈련 장소로 웨스를 안내했다. 벙불의 두 마리가 거대한 검은색 등과 지느러미로 투명하고 푸른 물살을 미끄러지듯 가르고 있었다. 그 큰 덩치에서 폭발적인 힘의 잠재력과 함께 차분한 분위기마저 느껴졌다. 풀장을 돌아보면서 조련사는 고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그들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들을 소개해 주었다. 고래 한 마리마다 신뢰와 우정을 쌓아 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데이브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런 신뢰와 우정이 아까 보셨던 쇼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됩니다. 고래들은 인간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훈련시키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표현하죠. 당신은 관리자니까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직원들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범고래들이 우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어울리게 되면 범고래와 우리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가 돈독해졌다는 사실이 관객들에게도 전달되죠. 정말 그래요. 웨스가 조금 전에 있었던 쇼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쇼는 정말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스타디움을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관중들의 반 정도가 물에 젖었는데도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었죠. 그 행복감은 범고래들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데이브가 말했다. 쇼가 시작될 때 범고래들은 다들 입구 쪽으로 몰려들죠. 그들은 쇼에 참여하고 싶은 겁니다. 범고래들은 쇼가 자신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범고래 훈련에서의 원칙이군요. 그런데 신뢰를 쌓기 위해 구체적으로 범고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받아 적으세요. 데이브는 조바심을 내는 웨스에게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라. 웨스는 그 말을 듣고 골똘히 생각했다. 그런 가사가 있는 오래된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는 자신의 노트를 꺼내서 다시 적기 시작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신뢰를 쌓고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라. 맞죠? 맞습니다. 저희는 부정적인 행동이 아닌 긍정적인 행동을 강조하죠. 조련사들은 범고래가 요구한 것을 잘 해냈을 때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거 괜찮은 말인 것 같군요. 웨스는 배워나가는 기쁨에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요구한 걸 잘하지 못하거나 잘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죠? 잘못한 일은 못 본 척하고 행동을 재빨리 다른 곳으로 유도하죠. 웨스는 쓰던 것을 멈췄다.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데이브를 쳐다보았다. 못 본 척하다뇨.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데이브가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웨스가 끼어들었다. 제 직원 중 한 명이 일을 망쳐놨는데도 그걸 다른 식으로 무마할 수는 없을 것 같군요. 또 만일 우리 아이들 중 한 명이 숙제를 안 했거나 서로 싸우면 저희 부부는 그걸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지는 않아요. 데이브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직원들이나 아이들이 당신을 거스르면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시는군요. 당연하지 않나요? 아마도 직원이나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경고하겠죠? 웨스는 데이브가 당연한 말을 하고 있다는 듯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자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데이브는 웨스의 단호한 말에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집이나 직장에서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일까요? 웨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생각이 너무 한 방향으로 고정된 것도 했다.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어쩌면 그렇게 하는 건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데이브가 웨스의 말을 받았다.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 사실을 범고래들에게 배웠죠. 범고래들도 잘못한 일 대신에 잘한 일에 관심을 가져주면 올바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범고래들이 쇼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죠. 저희는 범고래들을 개별적으로 대합니다. 범고래들을 모두 발전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죠. 일단 우정이 형성되면 범고래와 우리 사이에 상호 신뢰성이 어느 정도나 쌓였는지 알아내려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범고래의 행동 양식을 연구하고 그에 맞게 범고래들이 힘들지 않고도 쉽게 배울 수 있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때 훈련은 일종의 게임과 같은 것이죠. 웨스는 놀란 눈으로 데이브를 쳐다보았다. 범고래가 대단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군요. 마치 범고래가 인간과 협동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맞추었습니다. 데이브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하지만 인간들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교육하는데 가장 나쁜 습관은 동물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이죠. 인간이 동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동물의 반응이나 무반응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그와 같은 생각을 동물에게 적용시켰다는 일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웨스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데이브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건 인간들이 동물들을 얕잡아보기 때문입니다. 데이브가 계속 설명했다. 동물을 훈련시키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월등한 존재인 인간이 열등한 존재인 동물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동물들은 인간의 마음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요. 그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요구한 것을 동물들이 해냈을 때 비록 그것이 한 번에 되었다고 해도 놀랄 필요는 없어요. 이 범고래들은 우리들에게 항상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사실은 범고래보다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죠. 만일 동물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이 좀 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지 동물들이 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데이브의 말에 웨스는 놀랐다. 제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과의 관계뿐 아니라
같은 인간관계에서도 당신이 설명해준 그런 이해와 존경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군요. 웨스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말했다. 저도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범고래들은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군요. 제가 만일 상대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이 사려 깊은 방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만 한다면 관리자로서뿐 아니라 남편과 아버지로서도 아주 놀랄 만한 전환점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요. 바로 그거예요. 웨스의 동의에 데이브가 큰 소리로 말했다. 웨스는 노트에 뭔가를 좀 더 적더니 데이브를 보면서 다시 의문나는 점을 말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못 본 척 하라는 말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데이브는 웨스의 의문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원치 않는 행동을 못 본 척 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전환이라는 의미를 놓치신 것 같군요. 맞아요, 재전환. 웨스는 중얼거리면서 또다시 받아 적었다. 그것에 대해 좀 더 말해주세요. 그건 에너지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데이브가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건 우리의 관심을 조절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칙이 있는데 꼭 기억하세요.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잘못된 행동에 쓰일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에너지를 전환시킨다. 웨스는 데이브의 말을 받아 적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런데 어떻게 전환시키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우리가 범고래에게 원하는 행동이 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행동이라면 우리는 단지 원래 의도했던 방향으로 범고래가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면 됩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범고래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행동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면 되죠. 두 가지 경우 우리는 범고래가 에너지를 재전환하면서 잘해 나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잘한다면 계속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상을 주면 됩니다. 그때의 상이란 먹을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음식도 물론 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브는 웨스의 추측에 동의했지만 이어 그 추측이 어긋날 수 있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범고래가 좋아하는 뭔가 다른 것을 찾아내려 노력합니다. 제가 샴과 일을 하기 전에 샴은 계속해서 음식을 통해 행동을 지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해야 할 일을 해냈을 때마다 생선을 준다. 이 과정에서 뭔가 부작용이 생기리라 예측되지 않습니까? 웨스는 잠시 생각한 다음 대답했다. 원하는 일을 샴에게 시킬 수 있는 경우란 배고플 때뿐이라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항상 샴을 배고프게 만들어야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범고래를 배고프게 만드는 것은 범고래나 조련사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죠. 데이브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쓰다듬는 것처럼 범고래로 하여금 다른 긍정적인 것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범고래들은 만지고 쓰다듬어 주는 것을 좋아하죠. 우리는 범고래들이 자신들을 동기화시키는데 체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음식 이외의 다른 상에 익숙해지길 바라는 것이죠. 포상을 다양화한다. 그럴듯하게 들리는군요. 웨스는 자신이 적은 것을 보며 말했다. 그 생각을 제가 처한 상황에 적용시켜보면 범고래에게 음식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돈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돈은 단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죠. 만일 제가 당신의 방법을 사용해서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돈 이외의 다른 동기물을 찾아야겠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동기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당신과 샴이 제게 뭔가 해답을 찾아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데이브는 웨스의 무례함 뒤에 숨어있던 순수하고 호감이 가는 태도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갑자기 사무실 건물 쪽으로 걸어가더니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꺼내왔다.
그리고 전화를 걸면서 웨스에게 양해를 구했다. 잠시만요. 전화를 할 곳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